182페이지 협회입니다. 협회. 공인중개사 법령에서 가장 안 중요한 부분이 협회하고 공인중개사 제도입니다. 내용이 많은데 비해서 시험에는 한 문제 정도 나옵니다. 182페이지 맨 밑에 협회의 성격입니다. 협회는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공인중개사법에 규정이 없으면.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줄에 협회는 설립 인가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설립 인가받아야 된다. 인가라는 말은 오직 협회밖에 없습니다. 설립 인가. 지정이라는 말은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이라는 말 딱 한 번 있습니다. 아예 허가라는 말은 공인중개사법에 없습니다. 그 외에 뭐 승인받는다, 보고한다, 신고한다 이런 거는 많이 있습니다. 183 맨 위에 보면 협회 설립은 임의설립주의입니다. 임의가입주의입니다. 가입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숫자 제한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세대한공인중개사협회 두 개가 있습니다. 현재는 184페이지 보겠습니다. 184 맨 위에 보니까 개업공인중개사인 공인중개사는 협회 설립할 수 있다. 네 번째 줄에.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공인중개사는 협회 설립할 수 없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자격을 취득했다고 해서 협회 가입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등록을 해야 개업공인중개사가 되어야 협회 가입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2번 정관 작성입니다. 협회는 회원 300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여 서명 및 날인하고 개업공인중개사 600명 이상이 출석한 창립총회에서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3번 창립총회에 보면 600명에는 서울특별시에서 100명 이상, 광역시 및도에서 20명 이상이 참석을 해야 됩니다. 자, 이 숫자가 시험에 출제가 됐는데 첫 번째 발기인은 300명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협회 창립 총회에는 600명 이상이 참석을 해야 됩니다. 이 600명이 서울에서만 몽땅 다 참석하면 안 되고 전국에 골고루 분포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서울에서 100명 이상, 광역시 및 도에서 20명 이상입니다. 서울특별시를 빼고 우리나라 광역시 및 도가 15개죠. 지금 서울특별시는 빠져나갔으니까 15개면 300명, 서울에 100명 하면 400명, 즉 600명 중에서 400명은 와야 될 곳이 정해져 있다고요. 골고루 분포가 돼야 된다. 전국적으로. 시험에 따라서 다음 가로 안에 들어가야 될 숫자로 바르게 연결된 것은 이렇게 출제됐습니다. 숫자도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185페이지 협회 설립 인가받아서 4번, 5번 등기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시험에 인가받음으로써 성립한다. X입니다. 인가 플러스 등기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자연인은 태어나면 사람이 되기 때문에 별도의 공시방법을 갖추지 않아도 되는데 법인은 설립 등기를 해야 되고 등기되지 아니한 법인을 우리는 비법인 사단 총류라고 하죠. 총류. 등기된 법인은 법인 단독소입니다. 그래서 등기를 해야만 된다. 성립한다. 186페이지 협회의 조직입니다. 협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의 지부를 시군구에 지회를 둘 수 있습니다. 안 둘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된 사무소는 어디에 두든 상관이 없습니다. 옛날에는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두어야 한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규정이 삭제됐습니다. 지방분권화 정책에 의해서 어디에 두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협회의 임원에 대한 규정도 우리 법에는 없습니다. 협회 정관으로 정해서 따로 하면 됩니다. 회장이 뭐 몇 명이어야 된다 이런 거 규정 없다고요. 법에는. 187페이지 협회의 고유 업무입니다. 협회의 고유 업무 7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동그라미 3번 교육 메모하십시오. 회원 자질 향상을 위한 지도와 교육 및 연수에 관한 업무는 고유 업무입니다. 그런데
실무교육, 직무교육, 연수교육 이런 것들, 뭐 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 거래사고 예방교육 이런 것들은 고유 업무가 아니죠. 수탁 업무입니다. 수탁 업무. 그래서 그 밑에 2번 수탁 업무가 있는데 수탁 업무는 실무교육이라든지 시험 업무, 원래 시험 출제도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이나 협회가 할 수 있거든요. 그 협회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협회 쪽에서 보면 위탁 업무가 아니라 수탁 업무, 맡기는 쪽에서 보면 위탁 업무가 되겠죠. 공제사업입니다. 공제사업은 할 수 있습니다. 공제라는 것은 여러 사람이 돈을 냈다가 한 사람을 도와주는 거죠. 보험하고 똑같은 건데 공제라는 게, 그래서 개인 택시도 보험 가입하지 않고 개인 택시 공제 가입하잖아요. 회원들끼리 돈 내가지고 한 사람 도와주는 게 공제제도입니다. 188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에 동그라미 2번에 보면 공제사업의 부대 업무로서 공제규정으로 정하는 사업은 비영리사업으로서 회원 간의 상호 부조를 목적으로 한다. 부조는 상부상조고요. 비영리, 우리 중개협회는 비영리법인입니다. 비영리사단법인. 영리법인은 주주배당을 하고 비영리법인은 주주배당을 하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양가로 3번 공제규정 재정승인인데,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공제사업 안 해도 됩니다.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을 얻어야 되고, 공제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세대한공인중개사협회가 있는데, 지금 세대한공인중개사협회는 공제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만 공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양가로 4번 공제규정 내용입니다. 그 내용 중에서 동그라미 3번 책임준비금 적립비율, 공제사고의 발생률 및 공제금 지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되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정한다. 56번 암기 프린트 56번 맨 마지막에 보면 10분의 1, 5분의 1, 3분의 1, 2분의 1이 있는데 그 10분의 1이나 100분의 10이나 같은 말이죠. 100분의 10 이상이어야 됩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우리가 개인 개업 공개사는 1억 원 이상 공제를 가입해야 되고 공제나 보증보험 등을 가입해야 되는데, 법인은 2억 원 이상, 1억에 대한 1년의 공제료가 얼마냐면 19만 8천 원이에요. 시험에 이 19만 8천 원은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오진 않으니까. 공제금 타는 돈만 알면 되지. 우리 의뢰인한테 설명할 때 제가 손에 입히면 1억까지는 협회 공제에서 돈 나옵니다. 이 말은 해야 되지만, 제가 1년에 매년 19만 8천 원씩 입금합니다. 이런 말은 안 해도 되죠. 보험료는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공제료 보험료는. 어쨌든 19만 8천 원을 냅니다. 해마다. 그러면 협회는 이거 받아가지고 최소한 100분의 10 이상이니까 19만 8천 원에 10분의 1이면 얼마에 19,800원은 최소한 책임준비금으로 적립하고 나머지만 써야 된다고요. 다 쓰면 안 되고. 책임준비금이라는 건 뭐예요? 나중에 사고 나면 배상해 주려고 적립해 놔야 된다고요. 10% 이상. 그걸 100분의 10이라는 100분의 10 이상이라고 표현을 두고 있습니다. 56번 암기사항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5번 공제회계인데, 협회는 공제사업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로 관리해야 되며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 얻어야 됩니다. 승인 받아야 된다. 허가 받아야 된다 하면 X죠. 허가라는 말은 없다고 했죠. 189페이지 공제사업 운용실적 공시입니다. 협회는 매 회계년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3개월 내마십시오. 189페이지 맨 위에 3개월 이내에 일간신문 또는 협회보에 공시하고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됩니다. 3개월은 암기 프린트 43번에 동그라미 5번에 있습니다. 43번에 동그라미 5번. 옛날에 2개월이었는데 3개월로 개정됐어요. 협회에서 너무 2개월 만에 하기 힘들다 해서 3개월 이내로 바뀌었습니다. 일간신문 또는 협회보인데 시험에 일간신문과 협회보에 공시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이렇게 말 바꾸면 X죠.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반드시 해야 되고
일간신문이나 협회보는 둘 중에 한 군데 하면 됩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는 일간신문에는 광고비가 비싸니까 협회보라는 건 협회신문이에요. 협회신문에 하고 현실적으로는 인터넷 홈페이지에다가 합니다. 양가로 6번 공제사업의 지도감독입니다.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공제사업 검사할 수 있습니다. 이 동그라미 2번에 국토교통부 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시험에 금융감독원장은 수시로 지도감독할 수 있다. 검사할 수 있다. X. 국토교통부 장관의 요청이 있어야 된다. 양가로 7번 공제운영위원회가 최근에 신설됐습니다. 왜냐하면 협회에서 지금 참고로 우리 10만 명의 개업공개사 90% 이상이 협회 공제 가입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의 200억 정도 돼요. 공제료가 200억 정도 되는데 손해배상이 작년에 60억이 나갔어요. 협회에서는 이거 손해봤다고 적자라고 하겠어요? 흑자라고 하겠어요? 완전 적자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책임준부금 10%만 적립해놓고 다 썼는데 지금 10%면 한 20억 적립해놨는데 지금 40억 적자라고 그래요. 60억 나갔기 때문에 오히려 자꾸 그래서 국토교통부에 이 공제료 올려달라, 너무 금액을 올려달라 이렇게 자꾸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토부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공제료를 사용해가지고 이렇게 적자냐를 이제 파악하기 위해서 외부위원을 대폭 보강해서 공제운영위원회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공제운영위원회는 양가로 7번에 동그라미 1번에 둘 수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둔다. 우리 앞에 공인중개사 제도에서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둘 수 있다 였습니다. 정책심의위원회는 국토부에 둘 수 있는데 공제운영위원회는 반드시 둔다. 그 다음에 2번에 공제운영위원회 숫자는 19명 이내로 한다. 공제운영 양가로 8번 구성입니다. 운영위 19명 중에서 2번 및 3번에 해당하는 위원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미만이다. 암기 프린트 56번에 보면 3분의 1이 두 개가 있어요. 3분의 1 미만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3분의 1 미만이라면 2번, 3번이 누구냐면 협회 회장하고 협회 임원이에요. 그러면 총 공제운영위원회 위원이 19명인데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잖아요. 그럼 19명 중에 협회 관계자가 3분의 1 미만이어야 된다. 3분의 1 미만이면 6명 이하여야 합니다. 그럼 협회 사람들은 6명밖에 안 된다고 19명 중에서. 그러면 다수결로 하면은 협회 사람들 마음대로 운영 못 하겠죠. 외부위원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협회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외부위원들의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협회 관계자는 3분의 1 미만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요. 19명 중에. 그럼 6명 이하예요. 19명 중에. 나머지 13명은 외부위원으로 지금 그래서 평택대학교 교수가 지금 현재 위원장 하고 있어요. 외부위원이 위원장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은 참고로 보시고 그게 190페이지 시험에 출제됐던 게 디귿 금융감독원 4번 동그라미 4번의 디귿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기관에서 임원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또 공제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시험에 현직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임원은 공제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X로 출제됐어요.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리얼에 5년이 있으니까 5년도 좀 네모해 놓으시고요. 공제조합 관련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해당 업무 5년 이상 종사자 5년 3년은 숫자를 암기해야 되니까 5년을 보시라는 이야기예요. 5년은 우리 암기해야 되는 프린터 몇 번에 있어요. 5년을 보면은 41번 41번에 동그라미 10번에 있네요. 41번에 동그라미 10번 41번에 동그라미 10번 찾았어요? 암기 프린터 41번에 동그라미 10번 있죠? 5년 이상 공제조합 관련 업무 5년 이상 종사자는 이게 공제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다. 5년, 3년 이런 숫자는 유의하시라고요. 41번에 동그라미 10번에 있다. 그 다음에 9번 공제사업 개선명령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협회의 공제사업 운영이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자산 상황이 불량하여 중개사고 피해자 및 공제가입자 등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업무 집행방법의 변경 등을 명할 수 있다. 그 다음에 10번 임원에 대한 징계 해임 요구입니다. 역시 국토교통부 장관은 임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제사업을 건전하게 운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임원에 대한 징계 해임을 요구하거나 위반 행위를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공재료 제대로 쓰고 있는지 공재료 막 다 다른 데 낭비해가지고 맨날 적자다고 하니까 이런 규정을 만든 거예요. 11번 재무 건전성 유지입니다. 협회는 공제금 지급 능력과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 건전성을 유지해야 된다. 그 돈 공제료 맨날 적자라고 하면 안 되고 잘 써가지고 항상 줄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공제사고가 나면은. 191페이지 협회에 대한 지도 감독입니다. 암기 프린터 12번에 있습니다. 12번 암기 프린터 오늘 첫 시간에 했던 내용입니다. 12번 암기 프린터 12번에 보면은 지도 감독 관청 오늘 첫 시간에 했죠. 앞에 오늘 한 개 개업공개사, 무등록 개업공개사,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한 지도 감독은 장관, 시도의사, 등록관청이라고 했습니다. 협회는 지부, 지회 모두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암기 프린트 12번에 2번에 있잖아요. 지도 감독 별표에 있죠. 지도 감독 관청 2번 밑에 별표 감독 관청 해가지고 오늘 했던 내용입니다. 194페이지 보칙입니다. 업무 위탁이 있습니다. 업무 위탁. 업무 위탁은 실무 교육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실무 교육이 있고 196페이지 4번 공인계사 시험 업무 위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400페이지에 보면 400페이지 교과서 지금 400페이지 한번 볼까요? 400페이지 미리 예습을 하면 지금 400페이지에 보면은 맨 밑에서 한 10번째 줄 동그라미 4번에 보니까 매수 신청 대리 위임을 받은 밑줄 치놓으세요. 400페이지 4번 맨 밑에서 10번째 줄 동그라미 4번 매수 신청 대리 위임을 받은 개업공개사는 매수 신청 대리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에 관한 다음 사항을 설명하고 이거 아니네. 위탁 업무 위탁 이거 아닌데 그게 아니고 제가 말 잘못했네. 400페이지 위에서 10번째 줄 동그라미 3번 실무교육에 필요한 전문 인력 및 교육시설을 갖추고 객관적 평가 기준을 마련한 다음의 기관 또는 단체는 법원 행정처장에게 그 지정 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법원 행정처장 지정 승인 요청 밑줄 치시고 기업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 또는 전문대학으로서 부동산 관련 학과가 개설된 학교 그 다음에 협회 이렇게 돼 있죠. (400페이지) 위에 동그라미 3번에 있네. 7번째 줄 맨 위에서. 자, 그리고 요 세 가지를 지금 비교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말했던 거 세 가지. 첫 번째 뭐가 있어요? 교육 위탁이 있다고. 교육 위탁. 원래 교육은 누가 실시해야 돼요? 실무교육은 시도지사, 연수교육 시도지사, 직무교육은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이 실시해야 되는데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입니다.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는 고등학교가 아니고 대학교, 대학이나 전문대학, 부동산 관련 학과가 개설된 대학이나 전문대 이걸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라고 하는데 한국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대학교, 전문대학 다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협회에 위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 그 현재는 다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협회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세대한공인중개사협회가 있고요. 대학은 지금 뭐 건국대학교, 지금 제가 동국대학교에서도 제 강의가
인터넷 강의도 제가 해놨어요. 그 인터넷 강의로 들을 수 있거든요. 절반은 하루는 인터넷으로 들을 수 있어요. 실무교육, 연수교육을. 지금 대전의 경우 모건대학교에서 합니다. 실무교육. 예, 모건대학교에서도 실무교육을 위탁받아가지고 하고 있다. 학교 가면 여러분들이 모건대에서 받으면 모건대 총장 명의로 줘요. 우리 지금 학원하고 지금 MOU 체결해놨죠. 모건대학교하고 산학협력이 돼 있기 때문에 모건대에서 받아도 됩니다. 총장 명의로 주니까. 저도 동국대학교 제가 강의하면서 동국대학교는 행정대학원 원장이 주거든요. 수료증을 명의가. 그래서 사무소에 행정대학원 원장 이렇게 적어 놓으니까 동국대 대학원 나오셨습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손님들이. 예, 그래서 그냥 공부 좀 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착하고 겸손하시네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대학에서 받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협회에서 받으면 협회 회장이 줍니다. 그 실무교육은 세 군데고요. 그 다음에 시험 업무 위탁입니다. 시험 업무. 시험 누가 해야 돼요? 시험은 원래 시도의사가 출제해야 되는데 시험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에 위탁할 수 있고요. 준정부기관. 그 다음에 협회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는 협회에는 위탁이 안 돼 있고 공기업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이 돼 있죠. 근데 협회에서 협회에 할 수도 있습니다. 협회에 하려고 하니까 수험생들이 반발했어요. 왜 반발했겠어요? 수험생들이 협회에서 하면 시험 문제 어렵게 낼까봐 반대를 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협회를 하는 것도 공신력을 높이려면 협회에서 하는 게 좋아요. 지금 변호사들은 변호사협회에서 변호사 징계권도 있어요. 등록도 안 받아줄 수도 있어요. 거부할 수도 있고요. 우리는 업무정지를 등록관청이 하잖아요. 변호사들은 변호사협회에서 해요. 징계를. 그 공신력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협회가 너무 공신력이 없어요. 그래서 안타까운데 어쨌든 협회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현재는 공기업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돼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그 400페이지 맨 위에서 7번째 줄에 동그라미 3번 뒤에 있는 게 마지막 주에 하니까 자세하게 할 수가 없으니까 미리 비교하는 거에 비슷하니까 매수, 신청, 대리, 실무교육. 매수, 신청, 대리, 실무교육, 지정승인 요청입니다. 지정승인 요청. 매수, 신청, 대리, 실무교육은 누가 해요? 법원 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해요. 그 법원 행정처장에게 지정승인 요청할 수 있는 곳이 고등교육법에 의해서 설립된 부동산 관련 학과가 있는 대학 전문대. 꼭 부동산 학과 아니라도 경제학과 이런 게 다 부동산 관련 학과예요. 전문대. 또는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위탁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협회가 지정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가 비교가 되는데요. 교육, 실무교육, 연수교육 같은 교육은 세 군데 다 위탁할 수 있죠. 근데 시험은 대학 전문대학에는 위탁할 수 없잖아요. 시험은. 그래서 대학교에서 시험 출제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매수 신청 대리 실무교육 지정 승인 요청은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은 불가능하다. 비슷하잖아요. 세 개가. 그래서 비교를 해서 정리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그러면 우리 교과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를 보면 195페이지 맨 밑에 실무교육을 수탁받으려는 기관이 갖춰야 될 요건, 즉 강사 요건입니다. 맨 밑에 양가로 1번. 강사가 1번 부동산 실무교육 과목과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그럼 법학 박사나 부동산학 박사, 뭐 경제학 박사 이런 거 되겠죠. 박사는 경력 필요 없어요. 그냥 박사 학위만 있으면 돼요. 2번 저도 이거 실무교육 하려고 박사 학위 받았어요. 그래서 박사는 뭐 경력 필요 없고요. 지금 제가 그래서 실무교육, 연수교육, 직무교육, 매수신청 대리 실무교육 강사를 지금 전부 다 해봤어요. 근데 매수신청 대리 실무교육은 수요가 별로 없어요. 사람이 별로 없어가지고 자주 하지는 않아요. 이번에 보니까 대학의 전임 강사 이상 2년 이상 유경험자, 3번에 석사 3년 이상 유경험자, 4번 변호사 2년 이상 유경험자, 5번 7급 공무원 6개월 이상 유경험자입니다.
박사 빼고 그 다음에 경력 짧아도 되는 게 7급 공무원입니다. 이건 뭐냐면 시도의 주무관이에요. 주무관 담당자의 담당자, 업무 담당자, 실무교육, 연수교육 담당자. 그러니까 주무관, 제가 경기도에서 지금 연수교육을 또 올해도 대대적으로 하는데 그 보니까 차관님 이렇게 보더라고. 차관.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장관 밑에가 차관이잖아요. 그 주무관 보고 차관님 하더라고. 그래서 장차관님 하더라고. 차관이 뭐냐 물어보니까 제가 물어봐서 궁금해서, 그러니까 차기 사무관 줄여서 차관이라는데 앞으로 사무관 진급할 거니까 차관님, 차기 사무관님 이렇게 자기들끼리 부르고 앉았더라고요. 저는 주무관님 이렇게 했더만 자기들은 차관님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냥 차 빼뿌리고 그냥 사무관님 이렇게 불렀어요. 사실 주무관인데. 그래서 6급이니까 이제 5급 되면 사무관이잖아요. 7급 공무원은 6개월 이상 유경험자면 가능합니다. 196페이지 그 밖에 공인중개사 등으로서 3년 이상 유경험자. 그 자격증만 땄다고 바로 실무교육 강사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개업을 한 경력이 있거나 소속관계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되겠죠. 3년 이상. 이 자격증 따가지고 3년 이상 된 사람은 굉장히 치열해요. 강사 되려면. 왜냐하면 협회 지부장, 지회장, 대의원 이런 사람들 위주로 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원래는 무보수 명예직이거든요. 원래 지부장, 지회장, 회장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원칙은 무보수 명예직이에요. 다만 회의수당 이런 것만 준다고 한번 회의 참석하면, 그래서 한 몇십만 원은 받아가긴 해요. 지부장 이런 분들이. 그래도 그 돈 별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강사 이런 거 해가지고 강사료 받고 이렇게 하도록 해줘요. 현실은. 196페이지 세 번째 줄에 강의실 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강의실 면적. 우리 중개사무소는 면적 제한이 없다고 했죠? 근데 강의실은 5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된다. 5번 관보고시입니다. 이런 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관보에 고시해야 된다. 다음은 197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수수료. 수수료라는 표현을 쓰는 걸 제가 프린트에 전부 다 정리를 해놨죠. 수수료라는 표현 쓰는 걸 다 해놨는데 52번 수수료가 있습니다. 수수료. 우리 지금 책에 있는 것은 197페이지에 있는 거는 지금 1번부터 제가 적어 놓은 거는 19번까지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우리 책에 있는 건 1번부터 10번까지만 있네요. 1번부터 10번까지. 자, 전부 다 한번 미리 저는 그 19번까지 52번에 정리해놨는데 이게 미리 6가지 그냥 수수료 다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수료라고 적어놨는데 첫 번째 응시 수수료와 그 다음에 자격증 재교부 수수료는 재교부는 시도조례입니다. 시도 여기 그게 프린트에 암기 프린터 52번 암기 프린트 52번 인터넷 보신 분 프린트 없는 분들은 그 따로 그 자료 다 올려놨죠. 올려놨으니까 출력하시면 됩니다. 시도조례입니다. 시도조례고요. 1번 2번은 3번부터 등록신청 그 다음에 등록증 재교부 신청 등록증 재교부 신청 그 다음에 5번째 분사무소 설치 신고 그 다음에 6번째 분사무소 설치 신고 필정 재교부 이거는 시군구조례입니다. 여러분들은 요것만 적으면 되겠죠. 시도조례, 시군구조례 요것만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6개가 있고요. 그게 우리 교과서 197페이지에 6개 있죠. 1번에. 그런데 주의해야 될 점은 자격증 재교부는 수수료를 내는데 자격증을 시험에 출제를 했어요. 교부할 때는 수수료 받아요? 안 받아요? 합격해가지고 처음 자격증 내줄 때는 수수료 안 낸다고요? 안 받는다고요? 이건 수수료 없다는 뜻이에요. X. 근데 분실해가지고 재교부 받으면 수수료 내야 됩니다. 저는 자격증 분실 안 했는데도 재교부 받아봤어요. 왜냐하면 제가 1999년도에 자격증을 따가지고 지금 그걸 걸어놓으니까 사람들이 쟤 누구냐 자꾸 어리게 봐서 기분 나빠가지고
얼굴 일부러 늙은 거 모습 보여주려고 재교 받아서 사진만 바꾸려고요. 그것도 돈 내야 되더라고요. 사진 바꾸는 것도. 재교부는 돈 내는데 교부할 때는 돈 안 낸다. 자, 그 다음에 8번째,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장이 국토교통부 장관 줄임말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를 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시험을 위탁한 경우에는, 지금 산업인력공단에 위탁되어 있잖아요. 위탁되어 있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가 위탁한 자의 승인을 얻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를 내는데, 그게 얼마냐면 지금 올해 기준으로 보면 이제 1, 2차 같이 보면 28,000원인데 28,000원이라는 말은 시험에 안 나오고, 굳이 낸다면 위탁받은 자가 위탁한 자의 승인을 얻어서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를 낸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번을 보면, 우리 그 프린트에 보면 10번은 이미 앞에서 했는데 중개보수, 중개수수료라고 부르다가 지금은 중개보수라고 하죠. 중개보수는 주택하고 주택외가 다르잖아요. 주택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도조례로 정합니다.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도조례고요. 주택 외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합니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데 85제곱미터 이하 비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매매는 0.5, 임대차는 0.4, 그 외에는 모두, 기타는 모두, 매매든 임대차든 모두 0.9 범위 내에서 당사자 협의에 의해서 받도록 국토교통부령에 정해져 있다고요. 주택 외의 경우에는. 그 다음에 11번이 뭡니까?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신청.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신청은 공인중개사인 경우에는 얼마입니까? 공인중개사는 2만원, 법인인 경우에는, 개인은 2만원, 법인은 3만원입니다. 3만원. 그 다음에 12번에 매수 신청 대리와 관련해서 상담 및 권리분석 보수는 얼마예요? 상담 및 권리분석 보수가 50만원. 상담 및 권리분석 보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수 신청 대리와 관련해서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되어 매수인이 된 경우에는 얼마예요? 감정가 1% 또는 최저 매각 가격의 1.5% 중에서 당사자 합의입니다. 합의. 당사자 합의에 의해서 받을 수 있다. 프린트에 있죠, 지금? 13번에 없어요? 13번에 있네요. 열심히 적길래 또 없는 줄 알았네. 매수인이 되지 못한 경우 14번. 매수인이 되지 못한 경우에도 50만원 받을 수 있습니다. 50만원. 이거는 예섭입니다. 예섭. 뒤에 나오는 거 매수 신청, 여기서부터는 다 예섭입니다. 예섭. 맨 마지막 주에 하는 걸 미리 땡겨서 합니다. 맨 마지막 주 지금 2월달 되면 설 있고 이래가지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미리 예섭하는 거예요. 어차피 수수료라는 말이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15번 마지막 15번에 실비라는 것은 실제 들어간 돈을 실비라고 그래요. 차비라든지 이런 게 실비인데, 실비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뭐가 있었냐면 세 가지가, 첫 번째 그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가 있었습니다.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가 있었고요. 이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는 매도, 그 밖에 권리를 이전하려는 의뢰인이 부담을 합니다. 등기 사항 증명서 발급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매도인, 임대인이 부담한다고요. 왜냐하면 민법에 보면 완전한 소유권을 넘겨주고 잔금을 받는 게 동시행한 게 있어요. 그래서
완전한 소유권이라는 것을 매도인, 임대인이 입증을 해야 되니까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하는 비용을 매도인이 내야 된다고 현업에서는 개업공개사가 내고 있죠. 수도권에서는 법무사가 내줍니다만은 그 다음에 앞에 했던 거 지금 복습에 이거 기억 안 나요? 들었던 게 계약금 등의 예치 권고와 관련하여 소요된 실비는 누가 부담한다? 매수 그 밖에 권리를 취득하려는 의뢰인이 부담합니다. 취득 의뢰인이 부담한다. 그 다음에 지금 매수 신청 대리, 이건 예습입니다. 매수 신청 대리와 관련되는 실비가 있는데 매수 신청 대리와 관련되는 실비는 한도액이 얼마에 30만 원이고요. 한도액이 30만 원. 그 다음에 이 매수 신청 대리와 관련된 실비는 원거리 교통비, 그 다음에 원거리 출장비는 받을 수가 있다. 이건 실비로 받을 수가 있다. 그런데 근거리, 가까운 거리에 가는 교통비, 이건 실비 30만 원에 포함시켜서 못 받는다. 그 다음에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 비용, 이것도 실비로 따로 못 받는다. 왜냐하면 상담 및 권리분석 수료 등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암기 프린터는 52번에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과서에는 지금 예습이라고 했죠. 맨 마지막 주에 할 것을 미리 예습을 했는데 405페이지 맨 밑에 있어요. 실비와 관련된 거 405페이지 교과서, 우리 교과서 지금 405페이지 맨 밑에 있죠. 405페이지 찾았어요? 405페이지에 있는 게 매수 신청 대리와 관련된 실비라고 맨 밑에 양가로 3번 있잖아요. 실비. 미리 예습하신 거라고요. 이거 매수 신청 대리와 관련되는 거. 그래서 지금 수수료와 관련되는 걸 지금 예습까지 해서 다 했습니다. 전부. (199페이지) 포상금 제도가 있는데 이게 포상금도 비교해서 정리를 해야 되니까 여기까지 하고 포상금 제도 쉬었다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프린터 받으셨죠? OX 문제 다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프린터 풀어보시고 쉬었다가 포상금 제도부터 하겠습니다.